이 정도, 이 정도는 하셔야 그래도 합격을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네요. 네. 그러면 오늘 거부터 보도록 할까요? 열심히 많이 쓰신 당사자분께서 오늘 지금 아직 안 오셨는데. 그렇죠. 일단 저희끼리라도 보도록 하자. QoS 지표, 관리 네 가지 기술. 지표 하면 뭐죠? 네, 좋아요. 굿. 관리 기술 네 가지는? 네, 기성예보가 뭐예요, 그래서? 네, 서비스 보장, 그렇죠. 큐잉 하는 거, 예, 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거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QoS는, 이렇게 필요성을 적기보단 개념도 같은 그림이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식화를 통해서 전체 개요를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성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물어본 적이 없는 걸 텍스트로 잔뜩 쓰시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 QoS가 뭐야를 표현할 만한 개념도나 또는 어, 구성 요지표랑 이거 다 물어봤잖아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구조도 이런 것들을 하셔서 QoS가 이런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QoS가 어디에도 철자의 전체 플레임 한 군데 있어야 돼요. 문제 쓰시던 첫 번째 1단락에 쓰시는 어디 한 군데는 있어야 돼요. QoS가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영어라도 약어라도 동일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써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자꾸 공백으로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 여기 공간을 채우려고 해주세요. 아시겠죠? 간단하게 QoS 개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서비스 보장 기술 콤마하고 QoS의 개요 이런 식으로 하시던가. 그렇죠? 리드머는 이런 공간 채우기 위해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네트워크상 트래픽이 고객의 품질을 충족시키기 위한 관리 기술. 그렇죠. 기술보단 서비스가 낫지 않을까요? QoS가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퀄리티 오브 서비스니까 서비스로 끝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고비용, 고성능, 요구사항, 요 필요성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큰 의미가 없는 거다. 그리고 네트워크 서비스에 다양한 품질 지표가 있어. 그래서 돼지, 뭐죠? 음, 이 돼지 폐지 네 가지에 대한 개념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표 설명과 문제 해결 방안. 음, 갑자기 왜 문제 해결 방안이 나왔을까요? 얘도 안 물어봤는데. 그렇죠? 일단 물어보지 않은 내용을 굳이 써야 되는, 특히 뭔가 해결 방안? 문제점이 있어야 해결을 하잖아요. 돼지 폐지는 그냥 지표일 뿐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뜬금없이 문제 해결 방안이 나오면 문맥상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물어본 게 QoS의 지표였으면 QoS의 지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시는 게 맞죠. 그래서 두 개씩 나누셔서 속도와 패킷 기반으로 하셨다 그러면 얘를 목차로 빼시고 대역폭에 대한 그림 하나, 그렇죠? 중간에 작게 하나 그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에다가 지표 쓰시고 여기다가 개념도 그리시고 여기다가 설명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그렇게 쓰시는 게 더 좋아요. 돼지 폐지에 대한 건 개념도와 같이 쓰시는 게 좋다. 그래서 가나로 나누신 것까지는 좋고, 그래서 지표의 문제, 그
지표는 그냥 기준일 뿐인데 자꾸 문제라고 하니까 조금 이게 퀘스천이 생겨요. 그렇죠? 명확하게 문제점을 얘기한 게 아니라면 굳이 쓰지 마세요. 문제 해결 방안 이런 건 별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을 채우기 위해 어, 관련 없는 걸 넣으신 느낌?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변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능 개선이 필요해. 근데 성능 개선이 필요한데 갑자기 QoS 관리 기술 네 가지 이상하잖아요. 그쵸? 어디에도 지금 이 지표의 문제점 다음에 갑자기 관리 기술 네 가지를 엮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지금 두 번째 나의 문제점을 하시는 바람에 특히나 이게 왜 나왔지? 그래서 왜냐면 기능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성능 개선을 하려고 이 관리 기술 네 가지를 쓰는 거야? 이렇게 지금 물음표가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교 시험은 논리성이 있어야 돼요. 답안에. 그렇죠? 서로 다르게 따로따로 놀게 쓰시면 안 돼요. 하나의 문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분류도 쓰셨고 음. 여기 조금 제가 여기 공백 넣지 않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큐잉이 결국 스케줄링의 목적인 거고 얘는 버퍼 관리의 목적이고 그렇죠? 얘는 혼잡 제어가 목적이고 이런 게 있어야죠. 폴리싱이 아니라 여기 혼잡 제어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상단에. 여기가 너무 공백으로 있잖아요. 분류도만 하고 그냥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죠. 사실 분류도는 제일 마지막에 쓰시는 거예요. 정말 쓸 게 없을 때.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나 쓸 수 있어서. 그렇잖아요. 이거 뭐 알던 모르던 누구나 그냥 이 개념도나 분류도는 아무나 명칭을 쓸 수 있고 아무나 이렇게 모양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하이라키한 이런 구성도 만드는 거는 진짜 아무나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면 공간 때우기 제일 쉬운 거라서 제일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 근데 이미 이거는 어차피 네 가지 관리 기술에 분류도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상단의 내용을 채워서 얘가 있어 보이게 하셔야죠. 그렇죠? 단순히 분류 도식만 딱 해놓고 그냥 내용만 갖고 너가 알아서 이해해. 이렇게 하신 거 너무 불친절하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채점자가 친절하게 채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딱 이거 보고 아 그래 라는 말이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자꾸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 맞는데 그렇죠? 그런 자꾸 연습이 돼야 근접하게 답안지가 가지. 그냥 약간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이게 실제 시험에는 어쩔 수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써야 돼요. 근데 연습하실 때마저도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하시면 연습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답안을 구성하실 때 한번 고민하실 시간이 있잖아요. 이건 실제 시험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이 답안 특히 이교 시험이 그래요. 아 답안 구성 어떻게 하지? 그게 목 찾아는 연습이거든요. 그런 것들 자꾸 보면 이런 밑에 내용을 다 안 쓰셔도 돼요. 목차만 잡는 연습을 하셔도 좋아요. 그럼 여기 어느 정도 내용이 있으면 되겠다. 가나다라 1, 2, 3, 4 나눠 놓고 여기에 목차들은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써야지를 자꾸 생각하시는 게 목차 잡는 연습이거든요. 2교 시험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QS 설명, 큐잉, 쉐이핑, 폴리싱, 보정 기술. 예, 잘 쓰셨어요. 한바다. 음. 지금 쓸 게 많았기 때문에 차라리 한 줄씩 쓰시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 내용 쓸 게 너무 많잖아요. 쓸 게 내용이 없으면 두 줄씩도 괜찮고 두 줄씩 써도 되거든요. 시간이 남으셨으면 상관없는데 27분. 일단 시간도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미 개념도가 이만큼 차지했기 때문에 얘를 좀 줄여도 됐었어요. 어떤 건 두 줄 쓰고 어떤 건 한 줄 써도 돼요. 쓰시기 따라서. 어쨌든 뭐 그룹핑당 두 개씩 쓰셨으니까 얘도 그냥 두 개만 쓰셔도 됐었을 것 같은데. F와 F는 너무 일반적이니까 빼도 되고. 그렇죠? 음,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음, 그쵸. 뭐 QS 이렇게 가셔도 좋고 QS도 있고요. QE도 있잖아요. 그렇죠?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고 사용자 경험 기반의 품질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셔도 좋고 QS를 더 잘 제공하기 위한 제안 같은 거 하셔도 좋죠. 인공지능 같은 거 넣어서 할 거야. 그냥 썰 푸는 거잖아요. 제언이라는 건. 그렇죠? 이런 근접해 있는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나의 좀 생각. 저희가 어쨌든 기술사잖아요. 기술사진 생각으로 이걸 좀 더 잘하기 위한 이런 거는 하면 어때? 이렇게 건의하듯이 제언하는 게 더 좋아요. 사실. 그거를 최신의 기술 같은 거, 최신 트렌드 같은 것들 반영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있어 보여요. 아, 뭔가 이거를 좀 이 사람은 이게 뭔지도 잘 알고, 아,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네? 이렇게 해주셔야지 답안지가 좀 더 고급화돼요. 그냥, 아, 아는 지식의 나열로 끝내는 것보다는. 그렇죠?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게 훨씬 낫다. 그렇게 고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잘 쓰셨어요, 그래도. 지금 내용이나 분량도 부족하지 않고요. 좀 뜬금없는 게 몇 가지 있지만 그래도 네, 14, 15점 수준 맞을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아, 지금 키보드가 제가 지금 답답한데. 야, 글씨가 안 보이죠? 네, 이럴 줄 알았어. 14. 지금 뭐가 문제냐면 됐나? 안 되죠? 잠깐만요. 예, 14, 15, 15. 해달락을 들어보지 않은 내용. 어쩔 수 없다면 모르겠는데 쓸 수 있는 게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다음 문제 볼까요? 해밍코드 정정 과정 활용 사례. 좋아요. 해밍코드 사전 준비 및 구성. 글씨를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그렇죠? 나는 원래 조금 글씨가 안 좋아.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글씨 쓰실 때 좀 신경 쓰셔야 돼요. 특히 이런 밑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아예 받침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글씨를 자꾸 뚱뚱하게 쓰고 그쵸? 높이를 일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높이는 많이 일정해요. 근데 글씨가 너무 얇아요. 글씨 옆으로 좀 뚱뚱하게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기까지 구성이 좀 찰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띄어쓰기는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글씨가 안 좋으실수록 띄어쓰기를 더 잘하셔야 돼요. 그것만 띄어쓰기만 해도 키워드가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음, 글씨 잘 쓰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글씨에 이점이 있으신 분들도 띄어쓰기를 잘 하셔야 돼요. 충분한 띄어쓰기가 키워드를 그러니까 명확하게 키워드를 보게 해주거든요. 어차피 이건 키워드로 채점을 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전체적인 논리를 보고 그 안에 중요 키워드들이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게 다예요. 이 세 가지가 다기 때문에 그래서 해밍 코드의 정의는 어디 갔나요? 정의가 없네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정의가 없어요. 무조건 정의는 있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해밍 코드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해밍코드 사전 준비 및 구성, 해밍코드가 뭔데?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이 3, 이 3은 뭔데? 아, 이게 페리티 비트. 그렇죠. 명확하게 구분이 있어야죠. 공식이랑, 그래서 비트 값이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죠. 갑자기 이게 왜 3인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페리티 비트인데, 어떤 설명도 없고, 갑자기 이상한 공식이 있고, 얘는 3이래. 그렇죠. 뭔가 안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진화한다. 사실 여기 정의 쓰고 이게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성.
해밍 코드의 구성. 구성이라 하면 이런 그림을 물어본 게 아니라 구성 요소를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페리티 비트를 하는 거에 데이터 비트랑 페리티 비트가 필요하고, 그렇죠? 이걸 계산할 땐 이렇게 공식은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게 구성 요소지 않을까. 그래서 정의를 쓰고, 그렇죠? 이 해밍 코드 개념도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해밍 코드 프로세스도를 해서 이 절차를 쓰면 되죠. 그렇죠? 이진수화 한 다음에 비트 값을 도출하고 해밍 코드를 만들고 그럴 때 홀수와 짝수 페리티 구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성의 홀수 페리티랑 짝수 페리티 얘기도 당연히 구성 요소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걸 기준으로 어, 각 이 페리티 비트 값에 연산된 산출된 비트 값을 추가하고 그걸 전송하고 다시 똑같게 페리티 비트 기준으로 검증을 해서 나온 숫자에 대해서 1비트의 오류를 찾아서 정정한다라는 내용이 흐름도나 구성 요소에 그걸 키워드로 넣으셔야죠. 정정 과정, 비트값 산출, 그렇죠? 뭐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걸 갖고 정정 과정을 하겠다라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구성이 1달러 가에는 그것들을 개념처럼 만든 흐름도처럼 만든 프로세스도나 절차도 같은 거 하나 넣어주시고 개념이 들어가고 그래서 실제 구성 요소는 물어본 너가 말한 구성은 이런 거야. 데이터 비트, 페리티 비트, 페리티 비트는 짝수랑 홀수도 있고 그렇죠? 음, 그런 연산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쓰시면 되죠. 비트 값이 데이터 비트 값이 몇 개 정도면 3개, 몇 개 정도면 4개 정도 산출돼서 사용해. 이런 얘기를 쓰셔도 되고 말은 만들어서 쓰기 나름이니까. 그다음 이진수 같은 것도 쓰시면 되고 키워드잖아요. 이진수를 하셔야 돼요. 엑스와 연산하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구성 요소죠. 그런 것들 넣으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전 준비와 구성 있는데 해밍고도 풀이하는 방법을 쓰셨잖아요. 조금 물어본 거와 벗어나죠. 그래서 바뀔 필요가 좀 있다. 그래서 얘는 정정 과정, 정정 방법. 생성된 코드, 이게 뭐죠? 78인가요? 7, 78로 봐야 되겠죠? 비트인가요? 아, 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78을 숫자로 만들었다는 거야? 뭐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얘를 정정 과정에서 변조보다는 오류가 맞겠죠. 오류를 확인한다. 변조라는 건 뭐죠? 네, 크게 해주세요. 변조가 뭐예요? 저번 주에 저희 정확하게 변조의 정의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여기다 변조를 쓰시면 안 맞죠? 그쵸? 이거는 오류를 찾는 거잖아요. 그쵸? 변조가 아니잖아요. 여기 어디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고 디지털을 디지털로 바꾸고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변조를 갑자기 다 쓰시면 안 돼요.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정확하게 그럼 이러면 변조가 이 사람 뭔지 모르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오류 검출이 맞겠죠. 전제사항은 명확하게. 그래서 오류를 아니면 검증하는 과정. 그걸 쓰셔서 요걸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정상일 때는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야죠. 그렇죠? 비트 연산해서 페이트 비트가 000 나오면 정상이야. 그런데 들어온 값이 정상이 아니네. 그러니까 난 이렇게 정정 과정을 통해서 그 비트의 위치를 찾을게. 라는 내용이 먼저 전제로 깔려야죠. 이 전제 사항에다가 그 내용이 있어야죠, 오히려. 그렇죠? 그 내용이 없으시면 안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키워드스럽게 3단으로 쪼개세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0비트 확인, 정상값 확인, 이런 내용을 쓰셔야죠. 그렇게 명확하게 키워드스럽게 이걸 다 읽어야지 이걸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키워드가 도출돼서 그 키워드를 보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에 붙도록 항상 3단표로 하신다 생각하세요. 그래야 키워드를 뽑아내는 연습이 되세요. 키워드 넣는 연습이 되셔야 돼요. 자꾸 어떤 것들을 텍스트로 설명하고 텍스트로 알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채점자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쓰신 문장을 다 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바를 키워드로 도출하고 그걸 설명을 부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결과 111, 그래서 페리티 비트 기준으로 오류 확인.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3단을 쪼개서. 그렇죠? 그리고 과정을 물어봤으니까 사실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과정이니까 과정다운 절차도 같은 게 있어야죠. 어떤 방법, 과정을 물어봤다. 그러니까 약간 흐름 같은 걸 물어봤으면 흐름도가 있어야 돼요. 흐름도 기준으로 실제 여기서 비트 연산하는 걸 이렇게 숫자로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신 것도 나쁘지 않은데, 요것만 갖고는 요걸 이해를 못 해요. 그림만 딱 그리고 이건 내가 아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안다는 전제하에 이 그림만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앞에 프로세스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8비트 기준으로 테이블을 그려. 비트 값에 맞춰서 들어온 값들을 매핑해. 이게 절차잖아요. 그리고 나서 연산을 해. 어떻게? 짝수 페리티 기준으로 어, 전체의 개수, 즉 1의 개수, 즉 참 개수를 비트 값이 있는 개수들을 짝수로 맞춰줘. 이게 절차죠. 이걸 하는 방법을 위에 설명했었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해서 이걸 갖고 이렇게 그걸 보고 밑에 걸 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걸 도식화해서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렇죠? 그게 알 수 있겠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게 위에 들어가고 밑에는 상세 설명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절차를 키워드로 나열하고 걔를 설명하셔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림 그려놓고 이해해 주세요?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알죠. 제가 이거 설명도 했고 저는 이걸 잘 아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얘를 채점하는 사람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실제로 다 알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그림만 보고 이해할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림은 뭔가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한 거지. 그렇죠? 이게 풀려면 이런 도식을 그려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도식을 갖고서 거꾸로 역산해서 이걸 어떻게 푸는지 이해할 수는 절대 없죠. 숫자만 쭉 있는데, 표만 있는데, 이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과정하는 걸 쓰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알고리즘 문제를 푸실 때는 동일한데, 알고리즘의 단계 단계에 대한 설명을 키워드로 도출해서 쓰셔야 돼. 그래야 이해를 해요. 아니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데이터 저장 전송 시의 활용 사례, 스토리지 암호화암호, 네, 뭐 이렇게 쓰겠죠. 좋아요. 이런 건 잘하셨어요. 전송 시 활용 사례, 아날로그 디지털. 이건 와이파이겠죠? 네. 영어 진짜 신경 써주세요. 영어 일단 첫 번째로 구부러지면 안 돼요. 지금, 지금 사실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되게 많이 그 선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내가 글씨 원래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노력이 되게 들어가셔야 돼요. 최소한 글이 악피는 건 괜찮거든요. 키워드만 보이면. 근데 키워드가 보이려면 이런 구부러진 것들, 구부러지지 않아야 되는 단어들이 구부러지는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명확하게 글씨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T인지 어떻게 알아요? 기억인지 7인지, 그렇죠?
아인지, 아인가요? 지금 모르겠잖아요. 그쵸?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진짜로. 아이를 쓰신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명이 좀 미흡하다. 명확하게 잘 요구한 것들은 내용이 없어요. 정의도 없고. 그래서 30, 40점이죠.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라우팅의 개념, 그다음에 링크 스테이트랑 디스턴스 팩터, 즉 거리 기반이랑 링크 스테이트 기반 쓰라고 한 거죠. 그래서 개념을 물어봤어요. 개념 설명, 개요 및 개념 설명. 네,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개요는 근데 사실 개요를 쓰시고 밑에 개념 쓰셔도 돼요. 여기다 개념이라는 말 굳이 또 안 쓰셔도 돼요. 개요의 하위에 개념이나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 밑 개념은 사실 없어도 됐었어요. 써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여기 개념을 물어보셨으니까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개요라는 내용을 뺐을 수도 있죠. 개념 설명하고 그림 그리고 하셔도 되니까. 굳이 개요와 개념이 약간 섞여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쓰세요. 근데 일단 목차의 개념을 물어봤으니 개요 밑을 빼고 반대로 개념 설명으로 가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면 개요를 해서 전체 흐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개념 쓰고 가는 것도 맞는데 네, 뭐 이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리 기반 라우팅의 개념 갑자기 뭔가 이게 지금 이상하죠? 갑자기 거리 기반을 제시했는데 갑자기 라우팅의 개념이 나와요? 이상하지 않나요? 반대가 더 맞을 것 같아요. 흐름이 안 맞죠? 그렇죠? 뭔가 쓰셨는데 흐름이 안 맞아. 아, 흐름으로 쓰신 게 아니야? 그냥 여기다 개념 잘 빼는 거 나을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그냥 라우팅이 뭐야? 라는 거 표현하고 요 글씨를 빼세요. 뭔가 조금 더 요거를 좀 더 크게 그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원래 네모가 이런가? 그렇다면 좀 가운데로. 그렇죠? 얘한테 너무 따닥 붙여놓으니까 뭔가 약간 귀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또 영향을 주는 거, 얘에서 이렇게 파생됐다는 걸 표현하실 거라면 그 파생의 느낌이 명확하게 나도록 해주세요. 요런 거 하나하나가 디테일이에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게 훨씬 더 명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적인 것도 그렇고, 비율 맞춰주시고,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개념도 그리는 비율이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네트워크 통신할 때 해주는 프로토콜이야. 나쁘지 않죠. 그래서 구성을 사용해. 이 중에 첫 번째인 거리 벡터 라우팅의 개념과 기술 요소는 이래. 개념 어디 갔나요? 개념 도및 기술. 개념은요? 개념 있어야죠. 개념 있어야죠. 개념 어디 갔어요? 네. 나는 뭐죠? 네, 나는 잘하셨어요. 주기적으로 30초 이런 얘기 어디 갔어요? 저 키워드로. 호 카운트 어디 있어요? 주요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호 카운트 이야기는 있어야 되고 주기적으로 하는 30초 이런 얘기는 있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다 써요? 규모가 작은데 쓰죠? 규모 측면에서. 그런 약간 키워드, 최소한 키워드는 있고 있어야죠. 알고리즘 사용, 활용, 이건 뭐 그냥 이건 누구나 쓰는 거고. 프로토콜, 대역공 낭비, 네.
지금 여기에 키워드는 주기적 전달 이거 딱 하나인가요? 주요 키워드 세 개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죠? 벨만 푸드, 뭐 여긴 안 보여요. 일로 와야 돼요. 차라리 여기에 이게 알고리즘 가고 얘들이 일로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이 테이블 업데이트, 여기다가 주기적 홉 카운트 그런 거 해주시고.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 주요한 기술 요소인데 뭔가 여기 기술 요소 같지 않아요. 알고리즘 활용, 주기적 전달, 대역폭 낭비, 프로토콜. 이게 약간 기술 요소스럽지 않지 않나요? 그룹핑스럽지? 그렇죠? 기술 요소라고 했으면 명확하게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기술 요소라고 쓰지 마세요. 아니면 구성 요소라고 차라리 쓰세요. 기술로 쓰실 거면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명확해야 되거든요. 이런 용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음. 애매하게 다 섞여 쓰실 거다? 그렇다면 구성 요소가 더 맞아요. 기술 요소로 작정하셔서 쓰셨다? 그럼 포인트가 있거든요. 구성 요소보단 기술 요소가 더 포인트가 있어요. 눈에 더 들어오죠. 그렇다면 기술이 들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고, 정의 없는 게 지금, 그다음에 대규모에는, 얘는 거리 팩터는 소규모에 쓰고, 저 대규모일 때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 사용해. 그래서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 이런 거야.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얘를 이어주려면. 그래서 소규모는 이런 거 쓰고 대규모는 이런 거 써. 이게 좀 더 명확하잖아요. 갑자기 이거 외에도 이런 거 있다. 이런 내용 이렇게 쓰는 것보단 그렇죠? 기왕이면 얘는 좀 더 명확하니까. 이건 진짜 그냥 이을 때 쓰는 건데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좀 더 명확하게 쓸 수 있는 거라면 차라리 소규모에서는 거리빼기. 얘는 명확한 거니까. 대규모에서는 링크 스테이트를 써. 그래서 링크 스테이트도 내가 설명할게. 이게 더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외에도 대규모 라우팅에는 사용하는 라우팅 알고리즘도 있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죠. 좋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요. 이거 설명하려고 노력하신 건 좋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냥 전체를 그리시고 요걸 설명해 주시는 게 낫고, 이렇게 쓰실 거라면 얘를 표로 넣으세요. 표로 넣어서 얘가 키워드잖아요. 키워드 쓰시고, 개념도 쓰시고, 오른쪽 끝에다가 적당한 설명 넣어주시는 게 나아요. 굳이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실 거라면. 요런 모양은 별로 안 좋아요. 여긴 개념 쓰셨네요. 여기는 왜 없었어요? 얘는 개념 있는데. 개념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개념은 위에 들어가셔야 돼요. 개념 먼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개념 밑에 쓰기 없기. 개념을 제일 먼저 표시하셔야 돼요. 좋아요. 그래서 다이스트라 LSA 여기는 조금 더 위에보다는 위에는 벨먼포드가 일로 갔는데 여기 또 일로 갔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보 수집과 경로 선택? 이렇게 그룹핑을 하실 거면 위에도 똑같게 해야죠. 둘이 같은 뎁스잖아요. 물어본 게 두 개가 뎁스가 다르면 모르겠는데 뎁스가 같잖아요. 같은 뎁스면 같은 그룹핑이 돼야죠. 왜 얘는 이런 그룹핑이고 쟤는 저런 그룹핑이죠? 안 돼.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특히나 어떤 거에도 그러냐면 이제 보안에 특히나 그런데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이면 문제점의 그룹핑이 해결 방안의 그룹핑을 똑같게 가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룹핑은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같은 뎁스라면. 뎁스가 다르면 달라도 돼요. 근데 물어본 거에가 뎁스가 같다면 같은 뎁스로 동일한 걸 쓰시는 게 인지하고 이해하는 데 더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만 쓰고 갑자기 AI 이건 왜 나왔어요? 그쵸? 이런 거 기반으로 AI가 적용돼.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브 옵스도 있어. 이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규모나 대규모의 알고리즘을 최근에
AI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접목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AI 옵스도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차라리 이게 더 맞지 않을까요? 어, 그런 논리적인 흐름이 갑자기 자동 AI 네트워크 구조 운영인 AI 옵스? 저 라우팅에? 여기 라우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긴 갑자기 AI 옵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 있지만 AI를 통해서 라우팅을 하겠다는 얘기는 여기 어디에도 없잖아요. 썼어야죠. 그걸 썼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갑자기 AI 옵스가 나올 게 아니라, 왜냐면 원래 이거 연관이 없으니까. 연관이 있게 내가 제언을 해야죠, 차라리. 최근에 AI 옵스가 화두가 되니 이런 것들 라우팅에 접목할 수 있어라고 제언을 하셔야죠, 차라리. 갑자기 AI 옵스가 나오기에는 너무 뜬금없죠. 뭐, 그러니까 어거지로 그래 운영에 쓸 수 있어.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건 채점자한테 너가 보고서 그렇게 이해를 네가 생각까지 해서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보고 그렇게 하겠거니 고민해주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민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 사람이 그냥 생각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아 그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이게 바로 딱 느껴져야 되는데 어디에도 갑자기 AI 없어 왜 나왔지? 왜냐면 어디에도 그거에 대한 연관되는 내용이 없는데 갑자기 그쵸?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쵸? 그런 내용이 진짜 중요하다. OSI 7 레이어 대칭 설명 이건 진짜 뭐 그냥 팩트 문제죠. 좋아요. 그래서 개요와 개념 등장벽은 안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안 쓰셔도 돼요. 쓰지 마세요. 그냥 여기까지 딱 하고 좋았어요. 끝. 개요로 하시고 요거 하시고 끝. 그 다음에 이거 바로 가면 됐죠. 그렇죠? 안 물어본 거 쓰지 마세요. 이거 굳이 한 바닥 쓸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OSF 계층과 개념도는 좋죠. 캡슐화, 캡슐화 좋고 그래서 프레임 비트 좋아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다 생각하세요? 딱 이거 보고. 제가 뭘 지적할 것 같으세요? 네? 아니요, 개념에서 괜찮아요. 대충 번호? 아니요, 상관없어요. 뭘까요? 전 눈에 거슬리는데 이게 딱. 아니요. 개념도에서. 네. 뭘까요? 아니요. 부분감이 없잖아요. 지금 세그먼트가 어디예요? 패킷이 어디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세션의 역까지 해서 세그먼트?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거슬려요, 딱. 네. 이런 거를 또, 이게 굳이 나누셨잖아요? 명확하게 각 계층별로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값들, 즉, 페이로버에 대한 그 컨텐츠에 대한 값들,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쵸? 기왕 하셨으면 명확하게 하셨어야죠. 왜 이거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애매모호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4계층 이상은 다 데이터잖아요. 그 표현이 없어요. 갑자기. 그렇죠? 맞아요. 5계층 이상 표현하는 게. 굳이 세그먼트 패키 이런 중요한 거 다 적어 놓으시고 굳이 네모를 굳이 이거 네모 왜 하셨어요? 이럴 거면 하지 마시지. 그냥 라인 그어서 여긴 여기라고 하시고 밑에 그리고 얘가 뭔지도 있어야죠. 데이터의 표현이라고 하시던 뭐가 있어야죠. 너무 없죠. 예. 이게 넘어가서 딱 거슬려요. 위치가 매핑이 잘 안 돼.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층 정의 지금 봐요. 각 계층의 정의 설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정의라는 글씨가 여기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냥 상세 설명이라고 하시고 가져도 됐었어요. 정의라고 쓰셨을 거면 여기다 정의라고 쓰셨어야 돼요. 어디라도. 그렇죠? 계속 얘가 말씀드리지만 목차에 어떤 단어를 쓴다는 거는 헤더에 넣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내용이 헤더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이에요. 목차 따로 밑에 표 따로 되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단어라는 게 그렇죠? 그 정도는 좀만 신경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성 요소든 그런 게 중요하다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층별 응용 그렇죠? 단위? 갑자기 단위? 무슨 단위? 음. 데이터 단위, 전송 단위, 데이터 표현 단위. 그 단위를 이게 무슨 단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 그룹핑 네, 애매하죠. 그다음에 그래서 계층 설명. 계층 설명이 어디 있어요? 아, 이건가요? 각 계층 상세 설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이예요? 이거요? 음, 문제에 나온 목차는 큰 단락에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이 여기 목차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위에 넣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못 찾잖아요. 그렇죠? 물어본 걸 못 찾잖아요. 이거 어디 갔어? 그렇죠? 지금 왜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 OS의 세븐 레이어는 그럼 여기에 개요를 쓰시고 저는 얘에 대한 예를 썼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얘를 좀 더 상세하게 썼네. 그 다음에 대칭병 설명에 대해서 쓰려고 하셨네. 이게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뭔가 그렇죠? 지원 기술 요소는 일단 물어본 적도 없어요. 목차에 없잖아요.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음. 목차만 똑같게 빼고 이걸 쓰였으면 나쁘지 않아. 근데 각 계층에 대한 개념도 적고 기술 요소도 적고 저 같으면 나눴을 것 같아요. 세븐 레이어를 그렇죠? 지금 많이 물어본 게 결국 얘잖아요. 얘를 2, 3단을 나눠도 돼요. 지금 얘 하나를 아니면 여기다 쓰셨으니까 얘를 가 나로 나눠서 써도 됐었고 대신 그 내용이 있었어야죠. 이 지원 기능은 오히려 3단락으로 빼고 얘가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얘만 설명한 느낌이에요. 얘에 대한 설명은 없는 느낌? 차 좀 다시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제도 그렇고 두 번째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쓰시면 고득점이 안 나와요. 첫 번째는 정의도 없죠. 그렇죠? 두 번째 거는 물어본 내용이 목차에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39점? 19점 이하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물어본 문제는 목차에 명확 나와요. 다음에 물어본 문제에 대한 정의.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돼야 다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스위치의 개념, 참조 모델별 수치 유형, L7, 그쵸. 많이 물어봤네요. 얘는 그냥 물어본 게 이래서 순서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이 어디 갔나요, 또? 다음에 있을까요? 없네요. 개념 없어요, 또. 그렇죠? 목차, 개념 열로 갔네요.
개요? 갑자기 왜 개요죠? 여기 개요 써서 개요 쓰신 건가요? 네. 네. 물어본 게 개념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개념으로 갔어야 되고요. 개념을 물어보지 않았을 땐 개요를 쓰시고, 그 개요 안에 개념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개요 밑에 개요는 이상하죠. 일단 이 순서도 안 맞고, 얘가 내려와야 된다. 좋아요. 요거는 잘 쓰셨어요. 뭐, 개요나 상세 설명하신 건 좋았고, 모델별 스위치 유형, 어디 있어요? OS의 3주 모델별 스위치 유형, 이름 있어야죠. 갑자기 L2, L4 스위치 정의와 상세 설명이 아니라, 요게 있어야죠. 그 다음에, 네. 그러면요. 그 스위치 상세 설명이라고 쓰고 네. 그러면 세부 가에다가 또 똑같이 그 내용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저렇게 L2, L3, L4 그거 중에 이제 나는 그 계층, 지금 이거잖아요. OS의 참조 모델별 스위치 유형이었으니까 얘는 이단락의 큰 제목으로 쓰고 유형 및 상세 설명이라고 쓰신 다음에 나에다간 L2, L3, 나에다간 L4, L7 이렇게 나눠서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단락에 들어가는 세부 단락에 들어가는 이름은 달라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물어본 게 뭐냐 따라 다른 건데 지금은 각 OSI 전체 큰 그룹핑을 앞에 물어봤으니까 걔에 대한 밑에 상세 설명을 하겠다는 거니까 좀 다를 수 있어요. 보통 같이 오는 게 좋지만 지금은 물어본 게 나눠서 쓸 수밖에 없게 지금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위 단락에 나눌 수 있어. 하지만 상세 위에는 어쨌든 이름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물어본 거에 대한 목차는 그대로 나와야 돼. 근데 보통 물어본 게 따라서 내려와요. 대부분. 80%는 따라 내려오는데 얘는 그렇게 쓸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거죠. 아까 같은 경우에 라우팅을 두 번째로 물어봤어. 라우팅의 뭐 어떤 기법들을 물어봤어. 그러면 라우팅의 기법이라고 쓰고 그 밑에 디스텐트랑 링크 스테이트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기법을 물어봤으니까 얘도 유형 모델에 대한 계층에 대한 어떤 모델들을 물어본 거니 그 모델 밑에다가 목차로 뺏는 게 맞죠. 케이스가 좀 다르다. 그래서 그룹핑된 걸 물어봤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룹핑된 그 상위 목차에 하위 요소들을 물어본 거라면 그걸 그룹핑의 목차로 쓰고 하위권 따로 쓴다. 그렇지 않다면 따라온다. 이게 일단 기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의 따로 쓰고 이렇게 쓰는 것보단 얘로 그룹핑해서 두 개씩 쓰는 게 훨씬 더 이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눠주면 좋아요.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쓰면 이제 개념도 하나도 없이 글로만 써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좋아요. 로드 밸런싱이 아닌데, 이거 뭐죠? 뭐라고 쓰신 거죠? 뭔 얘기 했으면 아, 네. 8020은 3D? 음. 요소? 여기 일단 요소도 없어. 상세 설명인데 상세 설명이라는 얘기도 없어. 저- 구성 요소 상세 설명이라고 하시고, 여기 구성 요소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는 상세 설명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 맥 주소가 일로 와야죠. 맥 어드레스나 이런 게, 맥 테이블, 이런 게 여기 있어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로드 밸런싱 있어야죠. 주요 기능이잖아요. 그쵸? R3니까 여기 로드 밸런싱 여기. 여기 라우팅이 있어요. 라우팅. 그게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얘는 로드 밸런싱의 키워드 맞고, 얘는 여기는 좋은데,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도 도메인 L7이니까 뭐 그런 거 쓰셔도 좋아요. DNS 기반으로 보완한다든가, 그다음에 SSI 서버 SNI 서버 네임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 할 거예요. 오늘 보완할 때 나올 키워드이긴 하지만 SNI라고 하는 거 HTTPS에서는 도메인으로 필터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보통 SNI라고 하는 도메인 서버 네임 인포메이션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걔 빼고는 다 암호화돼서 보이지가 않거든요. DNS 정보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게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음. 그래서 개념도 비교는 어디 갔을까요? 왜냐면 이미 위에서 정의를 다 내렸으니까 정의를 안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네, 목적이랑 차라리 특징이나 이런 것들로, 왜냐면 위에다가 정의했으니 그거에 대한 비교는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념도 비교가 가에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나에다가는 요걸 쓰시는 게 좋죠. 웬만하면 나눠주세요. 그걸 자꾸 한바닥 비교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아요. 나누세요. 다 나로. 나머지는 잘 하셨어요. 굿. 그래서 음, 중속하지 않는 SDN이 필요해. 이거 공중부양하기 없기. 그래서, 음, 여기다가 좀 적어주세요. 여기 쓰시긴 했는데 한글이라도 제요. 여기가 지금 너무 안 보여요. 이렇게 글씨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줄 안에 두 개로 라인 나눠서 글씨 쓰지 마시고 글씨 크게 크게 쓰세요. 컨트롤 플랜트, 데이터 플랜트 크게 쓰셔야죠. 부분감이 있어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글씨가 작아지면 안 돼요. 이 안에 들어갔다고 글씨 작게 쓰시고 이러지 않으셔야 돼요. 외곽에 있는 글씨랑 안에 있는 글씨나 다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목차 한번 좀 다시 고민해 주시면 네, 잘하셨어요. 다음에 이거겠죠? 6G의 적용 기술과 오랭. 네. 무슨 통신 기술 배우와 기술 요소. 네. 좋아요. 그래서 모든 디바이스일까요? 네. 지금 이게 K처럼 보이거든요. 덕키? 이렇게. 백키? 이게 뭔가 했네. 근데 그냥 흐름상 디바이스겠거니 약간 이런 거죠. 지금 이걸 디바이스를 읽은 게 아니고 디바이스겠거니라고 찍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술 요소. 일단 안 물어봤는데 너무 많이 썼어요. 그렇죠? 2개 물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3.5페이지 쓰려면은 얘 어디까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또는 얘를 1.5페이지, 1.2페이지씩 쓰시면 되죠. 정도는 여기를 포인트 쓰셔야지 쓸데없이 물어보지 않은 걸로 양 늘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1달락과 4달락에는 반 페이지 분량이면 충분해요. 걔는 추가 점수지 물어본 내용이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은 내용은 많이 쓰실 필요가 없고 많이 써봐야 도움도 안 돼요. 시간 낭비예요. 물어본 거를 집중해서 늘리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신다. 이게 안 물어봤어요. 바로 이게 누구나 채점하면 똑같은 얘기야. 이거 안 물어봤어요. 이거 왜 쓰셨어요?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안 물어보고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육지 도입해. 그래서 초대공 대성공 하시고 기술 요소 치기. 네. 제가 기술 요소 지금 적용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약간 지표 같은 느낌이에요. 기술 요소 네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있다고 했죠. 그중에 네이티브 AI 꼭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테라바이트 대 쓰는 거랑 그렇죠? 그다음에 융합 이런 내용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주파수 대역 공유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네 가지가 기술 요소거든요. 이번에 물어본 기술 요소는 걔가 그냥 6G만 물어봤으면 이 초대공 대성공 쓰시면 돼요. 한데 기술 요소 물어봤잖아요. 기술 요소는 그 네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플러스 얘를 같이 쓰시면 돼요. 얘는 지표적인 걸로는 이런 거. 그렇죠? 내용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
AI 쓰셨는데 여기다가 네이티브 AI 딱 쓰셨으면 차이 맞죠? 요거 기반의 기술 요소 그렇게까지. 그럼 너무 좋죠. 그냥 AI가 아니라 네이티브 AI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넣어주시는 게 좋다. 여기도 초대역에도 그 테라바이트 대역 사용 100기가헤르츠 쓰는 건 여기다 쓰시고 그 기술 요소니까 그런 거 쓰셔도 좋고.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요렇게 쓰신 건 나쁘지 않아요. 잘 하셨어요. 못 하셨다는 게 아니라 물어봤던 네 가지 기술 요소가 좀 들어가면 좋겠다. 교체하지 않고 오랭이를 통해서 사용 가능해. 예, 좋아요. 잘 하셨어요. 오랭이라는 게 그렇게 쓰는 거니까. 그래서 RDC 그렇죠? 가상화 기능 도입해서 예, 아키텍처 봤고요. RDC 쓴 거고요. 네. 굿, 여긴 잘하셨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여기만 조금 기술 요소만 조금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보지 않은 거 쓰지 않기. 그리고 위에다가 한 페이지 쓸 바에는 여기다 추가 달러 쓰셔야죠. 한 페이지 내려와서. 그게 낫죠. 쓸 수 있어. 그게 안 떠오르는. 오랭이랑 어쩌면 6G가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6G를 하기 위한 제한이 있을 수 있겠죠. 정책적인 거. 그렇죠? 기업적인 거 기반으로 해서 정책적인 어떤 규제 해소, 비용 감소를 해줘야지. 아니면 투자 같은 거 지원해. 기업 측면에선 이런 서비스, 특히 ISP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선도해야 되잖아요. 선도자 전략 같은 거 써서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선점하는 게 좋아. 이런 거 쓰셔도 되죠. 재원인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걸 재원으로 쓰는 게 훨씬 좋고. 최근에 AI 같은 게 활성화되고 있으니 네이티브 AI 플러스 그렇죠? 대 대규모 AI 그죠? LLM 같은 거 이용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을 고도화하는 게 좋겠어. 활용 방안 같은 것들, 서비스 같은 것들 많이 만드는 게 좋겠어. 그죠? 아니면 기존에 있던 5G랑 6G 연계하기 위해서 AI를 도입하는 게 좋지 않겠어? 사람이 하니까 잘 안 돼. 뭐 이런 거 쓰시면 되잖아요. 이거 지금 다 말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막 이런 것도 쓰시면 돼요. 그 3달러까지 쓰신 시간이 24분이나 56초. 지금 얘를 빼고 써야죠. 안 물어본 거 뺐었으면 시간 됐잖아요.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죠. 네, 시간이 안 됐으니까 끊는 게 맞아. 근데 얘를 빼고 걔를 썼어야 되는 거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차피 한 페이지를 위해 썼다면 아깝잖아요. 지금 시간대가 지금 앞에 것도 그렇고 지금 25분 컷 비슷하게 다 가고 계세요. 이렇게까지 넘지 않다면 좀 답안지를 정형화해서 4달락 쓰려는 연습은 필요하다는 거죠. 물어보지 않았네요. 예, 안 된 거. 기술 요소를 네. 근데 이 정도 쓰시면 44, 45, 뭐 43 이 정도 수준 나오실 거예요. 이교 시험으로는 못 쓰진 않으셨어요. 그 다음 문제. SDX와 그 중에 하나인 SDN과 오픈플로우, 네, SDWAN과, 네, 물어보는 게 너무 많죠. 어쩔 수 없이 얘를 1달러, 2달러 가나, 3달러 가나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 페이지씩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물어본 게 반 페이지 무조건 넘겠네요. 최소 페이지 3.5 페이지 이상 쓸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3.5에서 4페이지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 수준의 문제예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물어보기. 그래서 개요, 정의, 기술 요소까지 쓰셨어요. 굿. 좋아요. 한 페이지 쓰신 거 잘하셨어요. 시간이 될까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 뭐 이렇게 많아. 이건 뭐죠, 갑자기? 이게 뭐예요? 네. 지금 되게 당황했어요. 갑자기 간글 다음에 표가 이어지는 이상한 그림이 됐는데. 이거 간글 안 써도 돼요, 표는.
그리고 지금 너무 많아요. 시간 되세요? 시간 넘어갔을 것 같은데? 24분? 그럼 뭘 적게 쓰신 거죠? 그래서 적용하는데 정의와 에이, 그쵸. 지금 물어본 중요한 거에 키워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의와 개념도만 딸랑 쓰는 건 있을 수 없다. 최소한 키워드 3개는 들어가야 된다. 해도도 없고. 그쵸? 얘 너무 많이 쓰시는 바람에 지금 이상하게 쓰셨어요. 그쵸? 아, 이러면 이거는 안 쓴 거예요. 정의 개념도 쓰면 이건 진짜 3점짜리, 4점짜리 답안이지. 얘도? 얘는 또 왜 갑자기 이렇게 쓰였죠? 2개 물어봤는데. 얘 이건 뭐, 이거 왜 나온 거예요? 제휴인데 뭐 어떤 설명도 없고 그림만? 음, 이거 다시 고민하세요. 그렇죠? 음, 이제 3점. 일단, 물어본 게 많습니다. 경우, 하나, 소, 경제, 소속성, 또는 정의, 개념, 그리고 그 다음에 기술, 구성, 예술, 세트로. 이게 기본이에요. 무조건 최소로 물어본 건 요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무조건 반 페이지 넘어가거든요. 여러 개 물어보면. 하나하나 쓸 때마다. 0.8페이지, 7페이지 무조건 나와요. 그렇게 쓰셔야 돼요. 요거는 필수예요. 이거조차 없으면 안 돼요. 기술이나 구성 요소가 모르겠으면 기술, 구성 요소 모를 경우 찡으로.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키워드 3개는 도출해서 쓰셔야 돼요. 헤더 있고, 표 그리셨으면 헤더 있고. 다음 거 볼까요? IPv6 헤더, 버터풀 파네어 쓰라고 한 거네요. 단편화 처리 방법이랑 전환번 두터주죠. 두터주. 듀얼, 터미널, 주소 지정 방식, 주소 전환 방식. 그래서 고갈 문제 해결. 아, 네, 좋아요. 헤더도 잘 뽑았고, 개념과 특징. 네, 뭐, 좋아요. 그림이 없는 게 아쉽네. 어쨌든. 그래서 헤더의 구조도와 상세 설명. 버터풀, 파네호, 소데. 좋아요. 323218. 128비트라고요? IP 주소가? 아, 그렇죠. 6니까. 네. 상세요소, 버터풀 파네오. 네, 여기도 소데까지 쓰시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패킷 단편화 절차. 지금 물어본 게 갑자기 왜 IPv6의 패킷 단편화가 나왔을까요? 얘가 이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는 뭐 잘하셨는데 사실 그냥 패킷 단편화는 패킷 단편화. 그냥 IP 네, 맞아요. 그래서 IPv6보다는 IPv4 기준으로 IPv6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IPv4 기준으로 패킷 단편화 이렇게 처리되고 있어.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러면 그 핀 이걸 못 쓰잖아요. 패킷 단편화가 뭔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거기를 체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체크하는 패킷은 안에 뭐가 있는지 그런 걸 써야 이제 구성 요소가 되는데 얘는 갑자기 절차로 쓴 거니까 이 절차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처리 방식? 절차 물어본 거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일단 패킷 단편의 처리 방식이라고 써주셔야 되고, 첫 번째로. 음, 그리고 이거 요소가 송신자, 수신자 이건 아니죠. 다 똑같잖아요. 거의. 얘는 그룹핑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실제 단편화 처리 절차, 그 처리 방법에 대한 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체킹한다. 뭐 이런 게 있어야죠. 그렇죠? 순서 확인한다. 그런 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조립해야 될 거잖아요. 패킷 단편화라는 거는 패킷을 한 번에 보내지 못하니까 쪼개서 나눠서 보낸 거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씬 체크해가지고 어떻게? 큐에 담고 그다음 순서들 오더링 해주고 빈 것들 기다렸다가 넣어주고 매핑해주고 그렇죠? 오류 체크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죠. 패킷 단편. 그래서 실제 패킷으로 복원하고 맨 마지막에 여기까지잖아요. 그게 패킷 단편화의 처리 이제 물어본 거가 지금 처리 방법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본 거니까. 아니면 처리 방식을 물어봤으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V6에는 따로 그런 게 없어? 그럼 V4는 이렇게 했고 V6는 이렇게 했어. 핀, 신 이런 키워드 기반으로 했고 V6는 이렇게 해. 차라리 그런 걸 쓰시던가. 쓸 수 있는 건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문제 낼 때 따라서 다른데 사실 이거 문제 냈을 때는 구조는 뭐고 현재 패킷 단편화는 그 핀, 신 이걸로 하니까 그거를 쓰기를 원해서 쓰긴 했어요. 문제의 의도는 그래요. 근데 문제의 의도가 조금 모호하니 왜냐하면 IPv6를 먼저 물어보는 바람에 문제의 의도가 모호하다. 그래서 난 이렇게 썼다. 이렇게 논리를 피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감점 주진 않아요. 반대로. 왜냐면 물어본 거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처리 방식을 물어봤으니 처리 방식이잖아요. 절차 물어본 거 아니고. 그럼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명시가 좀 더 있었어야 됐다라는 거죠. 기왕 내 논리를 필 거였다면,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채점자가 이 문제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논리성만 명확하다면 그 가이드한 사람의 그게 아닌 거여도 어느 정도 보정이 돼요. 그렇죠? 근데 물론 문제 질문한 사람의 의도에 맞게 쓸수록 더 맞죠. 왜냐하면 해설지가 그렇게 되어 있을 테니까. 채점 가이드가 그렇게 되어 있을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어도 채점자를 설득할 수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 채점자도 그 가이드 계속 보고서 확인하지 않아요. 옆에 놓고 이걸 있는 거 보고 맞냐 아니냐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가 이런 내용 있어야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묻힐 만큼 논리적이면 그냥 묻혀갈 수 있어요. 너무 틀어지고 내 마음대로 가지만 않으시면 충분히 내 논리로 이 사람을 설득이 돼요. 왜냐면 이게 주관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명확하게 그 목차에 해당되는 내용이 흐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방식을 물어봤으니 방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더 내 마음대로 논리 피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설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혼합한 상태로 현재 사용 중이어서 전환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어. 듀얼 스택. 그렇죠. 키워드 있어야 돼요. 터미널, 주소 지정 방식. 이렇게 쓰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 그렇죠? 키워드 있어야죠. 그렇죠. 키워드 뭐 별거 있나요? 여기 내용 쓴 거 그대로 쓰시면 되죠. 듀얼 링크 이런 거 쓰시고. 그다음에 뭐 여기도 전환이니까 라우터 있어야 되잖아요. 엔드포인트 라우트, 내부, 터널링 이런 거 여기 이미 쓰신 거 키워드를 빼시면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미 위에 쓰신 거 키워드를 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절대로 개념과 개념도만 갖고 쓰시면 안 된다. 무조건 키워드는 3개. 지금 요거 만드시느라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없는 걸 갖고서 만들어내려고 하시니까 좀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 분량 자체는 이렇게 시간이 오버될 정도 분량은 아니셨어요. 네. 40점인가요? 41이네. 맞죠?
그 다음 문제. 네트워크 오류 제어 중에 FEC, PEC와 재전송 ARQ와 CRC를 물어봤네요. 계속 뎁스가 하나씩 들어가는 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네트워크 오류 제어하는 방법은 네, 좋아요. 굿. 그래서 네, 재전송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재전송에 필요한 기법이 존재해서 FEC와 BEC 갑자기 재전송에 오류 검출 및 네. 그래서 FEC 설명 네, 이거 잘 쓰셨어요. 풀네임 정의랑 개념도 네, 오류 정정 반복 네, 좋아요. 그래서 주요 기법은 해리코터 여기 헤더 넣어주시지. 그 다음에 개념이랑 BEC 오류 확인되면 음, 오류가 확인되는 약간 우리 이런 모양 있잖아요. 오류 발생 같은 느낌이 좀만 그거 하나만 좀 더 추가해 주세요. 좀 더. 잘 하셨는데 X 치는 거 조금 위험해요. 오류를 표시할 때 단순히 X 표시하는 거 위험해요. 왜냐하면 틀린 거에 X 표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 두 줄 긋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 틀린 거 썼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거의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 거 정도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세라. 좋아요. 잘 쓰셨고 효과적인 하는 거. 여기 라인 좀 그어주시면 좋겠어요. 얘도 부분감 있게 라인 그어주세요. 섞지 마시고. 그래서 꼭 존재하고 재존속 방식은 스톱 앤 웨이트, 고앤백, 셀렉티브,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개념도 있어야죠. 얘 혼자 없는 게 어딨어요. 다 그리셨으면 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게 오래 걸릴 텐데. 이것도 너무 조금 간소화하세요. 포인트만 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다 그리시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상관없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상관없어요. 잘하셨어요, 오히려. 근데 간소화하는 것도 괜찮아요. 쓸 게 많으니까. 그래서 주목 검사는 네, 디바이저랑 해서 네, 좋아요. 잘하셨고 특징 네, 이시랑 디비전 코딩 한게 있고 그래서 수익 검증하는 거 생성 전송 네, 부분 잘하셨고 25분 여기에 힘을 좀 빼시고 4달러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4달러 쓰셔야 돼요. 그렇죠? 거기 그 스포츠 이제 네, 표 주요 기법을 보면 네, 줄을 키워드가 네 개니까 네. 그 오른쪽에 설명이 딱 네 개를 맞춰서 쓰기가 좀 어려운 그럼 게 두 개씩 그룹핑 하세요. 쓰세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섞여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 최소한 여기라도 줄 키워드라도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있는 뭉텅그려 쓰려고 했어. 이렇다면 네. 근데 원래는 얘 걸 쓰시는 게 맞죠. 네, 그렇게 쓰기 어렵다? 그럼 최소한 키워드라도 줄 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달러하기 아쉬워요. 전체적으로 잘하셨어요. 4달러가 없는 게 아쉽습니다. 잘하셨어요. 요 정도 포인트 주었으면 사실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잘하신 거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확실하게 4달러 가는 게 더 좋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SDX, SD 아키텍처 폼플로우. 네, 좋아요. 이분은 어떻게 쓰셨나 볼까요? 지문이 XS 기능인가요? 잠깐만요. SDX 기술인데? 그쵸? 기술인데? 왜 기능이죠?
일단 목차 잘 틀렸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나왔으면 어디 있어야죠. 기술 어디 있나요, 기술? 가의 개념과 개념도, 나의 구성 요소. 그렇죠? 이렇게 쓰시는 거는 안 돼요. 2교시형은 두 줄만 정의 쓰기 없기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올라가야 돼요. 개념도 위로 올리고 정의랑 개념도 세트로. 2교시형은 정의랑 개념도 세트로 항상 묶여 다닌다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기술의 총칭이야. 좋아. 그렇죠. 어쨌든 SDN부터 쭉 다 쓰신 거죠. 잘하셨고. 네. 구성 기술이었으니까 기술 물어봤으니까 목차만 바꿔주세요. 내용은 잘하셨는데 간글이 없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정의랑 개념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1교시형 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 같아요. 그렇죠? 2교시형 와서 지금 틀어졌다라고 볼 수 없고 1교시형 때부터 말씀드렸죠. 개념과 개념도만 그리는 거는 물어본 거 안 쓴 거예요. 기술 요소가 있어야죠. 그렇죠?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정의랑 개념도만 갖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걸 다 이해하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간글 쓰셨고 애 설명, 상세 설명이라고 쓰세요. 여기 채우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키워드 이름만 딱 쓰지 마시고 여기 내용을 좀 채우세요. 채워야 될 땐 안 채우시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쓰셨네. 잘하셨어요. 키워드 두 개, 키워드 최소 세 줄. 두 개 쓰실 거면 두 줄씩 쓰세요. 두 줄씩 쓰시면 되죠. 음. 문제 나온 목차 준수 42. 그다음에 폴리싱, 쉐이핑, 혼잡 제어, 비교까지. 네, 어려운 문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TCP의 개념, 정의, 주요 기능, 갑자기 얘도 안 물어봤죠? 안 물어봤어요. 여기. 음, 그렇죠. TCP의 개요라고 하시고, 그렇죠? 위에 것만 쓰셨으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안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중에 뭐, 이거는 필요 없었어요. TCP 물어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물어본 적 없죠? 네,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TCP 폴리싱, 똑같아요. 똑같아요. 키워드 있어야죠. 이거 뭐예요? 대역폭이잖아요. 윈도우 사이즈. 그렇죠? 키워드 윈도우 사이즈. 드롭. 정책, 폴리시. 있어요. 정책 있어야죠. 그 키워드잖아요. 세 가지 내려와야죠. 최소한. 쉐이핑. 버퍼 있어야죠. 키워드. 마찬가지로 이거 대역폭, 제한 대역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버퍼가 있으니까 큐잉 할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넣었다 뺐다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스케줄러가 있던 아니면 큐가 있던 있어야죠. 네. 키워드 들어가야죠. 통신 성능을 보장하는데 갑자기 TCP 혼잡제요? 왜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근데 왜 나온 이유가 있어야 돼요. 얘도 얘는 뭐 혼잡 제어만 쓴 거니까 좋아요. 윈도우 사이즈, 슬로우. 여기랑 여기 포인트가 참 있으면 좋겠는데. 트리플 디플리케이션 에크 있어야죠. 예, 한글로 쓰시더라도. 그게 키워드예요. 아니, 왜 여기서 왜 내려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왜 갑자기
내렸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CA랑 쓰실 거면 혼자 회피라고 하체 한글로 쓰세요. CA 누가 모릅니다. 예? CA만 쓰시면 몰라요. 차라리 한글로 쓰세요. 영어가 너무 길어서 쓰기 뭐 어렵다. 한글로 쓰세요, 차라리. CA만 쓰기 없기. 여긴 쓰셨네. 컨디션 어보이던스. 그렇죠. 좋아요. 회피 기법. 혼잡 제어 회피 기법. 회피 기법. 이게 다 회피 기법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 않나요? 혼잡 제어의 구성 요소 상세 설명이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회피 기법이라고 쓰시는 것. 그래서 UDP와 다른 신뢰성을 확보해. 그래서 UDP를 쓰셨다. TCP랑 다른. 그럼 모호하지만 그래도 뭐라도 노력은 하셨어요. 그래서 개념, 정의 먼저, 개념 나중에. 아니, 개념자 밑으로. 항상 정의가 1번이에요. 정의부터 쓰세요. 거꾸로 쓰지 마시고. 정의 쓰고, 개념도 쓰고, 그 다음에 구성요소 쓰고, 이게 항상 순서다. 구성요소랑 개념도는 그런 답안지 구성의 그 모양에 따라서 어쩔 수 없으면 바꿀 수 있다 정도만.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음이지, 예, 계속 바꾸지 마시고 순서는 지켜주세요. 그다음에 표준, 이고 혼자 무료 제어, 네, 잘하셨어요. 여기 읽지도 않아요. 한두 개 보겠죠. 느리고 빠르고, 좋아? 안 해? 연결 비교. 그래, 맞아. 끝. 하고 이렇게 갈 것 같죠. 30분? 30분? 왜? 왜죠? 왜일까요? 일단 얘 버리시고, 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연습이 좀 더 필요하다. 마찬가지예요. 물어본 내용만 작성합니다. 그리고 물어본 내용은 기술, 구성, 요소, 최소, 세부들. 아, 11. 네, 저거 상상력, 저도 이거를 좀 써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저 TCP, UDP가 비교는 아니었거든요. 설명을 시오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혹시 잠깐만요. 그렇게 쓰-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또 네, 비교입니다. 네. 설명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비교니까 이렇게 써야지. 네, 비교였습니다. 그 다음 거. SDX 아키텍처. 네, 얘도 아까 많이 물어본 거. 음, 정의 기술들. 그렇죠. 좋아요. 인프라 측면. 좀 나누시지. 이게 지금 뭐죠?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기술을 썼는데, 두 줄까지 오케이. 지금 몇 줄인가요? 다섯 줄이라니요. 안 됩니다. 안 돼. 왜 괜히 오른쪽에 글을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쓰셨어요? 이 영어 때문에 그렇다고 하실 것 같은데, 영어 오른쪽에 쓰세요. 설명에다 쓰세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진짜. 네. 다섯 줄이라니요. 두 줄, 두 줄. 두 줄 넘어가면 안 돼. 얘도 마찬가지고. 또 얘들은 또 영어 안 썼네. 위에는 쓰시고. 쓰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쓰시겠던 거죠. 안 돼. 안 돼. 그쵸? 이렇게 써버리시니까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오른쪽에 글씨를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떼워야 되잖아요. 이 칸만 들어놓으면. 영어 오른쪽에 쓰세요. 밑에도 한 줄 쓰시면 되잖아요. 여기 오른쪽 공간이 더 크니까 영어 충분히 쓸만 할 텐데. 그렇죠? 그렇죠. 이걸 좀 더 줄이고 영어 이거 일로 가고, 그렇죠? 예. SDN이니까 네트워크 가상화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스토리지 가상화 이렇게만 쓰셔도 되니까 보안 가상화 예. 그렇게만 써도 되거든요. 아니면 아예 날리세요. 영어 이주저도 아니까. 좀 설명이 웬만큼 되니까 쓴 거 좋은데 지금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리고 네. 두 줄씩 쓸 땐 중간에 쓰세요. 중간에. 네. 이렇게 밑에 띄워놓으면 쓰다 만 것 같거든요. 안 돼요. 두 줄씩 쓰실 거라면 중간에 쓰세요. 좌우 정렬 맞추라고 했지 상하 정렬은 상관없어요. 상하 정렬 해야지. 합 정렬 아닙니다. 오픈 플로우랑 이게 동작해서 SDX에는 제어하는 거고 개념도 어플리케이션 여기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아서 가운데 쓰셨으면 됐었어요. 시간이 넘어갈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쓰셨는데 그렇죠? 무조건 넘어갈 텐데 세 개만 쓰세요. 네 개씩 쓰지 마세요. 세 개도 많아. 시간 없으면 두 개만 쓰셔도 돼요. 두 줄씩. 최소 세 개 쓰면 좋은데 그냥 시간 봐가면서. 근데 아시죠? 하나 세 개 썼으면 그 다음도 다 세 개 써야 돼요. 두 개 쓰실 거면 최소한 세 개 썼으면 그 밑에 표 똑같은 개념 뎁스로 나오는 똑같은 게 세 개씩 가셔야 돼요. 저 양이 똑같아야 돼요.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 이거는 안 좋아요. 글씨가 아직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글씨 좀만 더 줄여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자꾸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띄어쓰기 더 늘리시고 글씨 줄이세요. 네, 좋아요. 그래서 발전했고 SD 제어 계층이랑 데이터. 데이터 플로우로 나눈 거죠? 데이터 흐름. 오픈 플로우는 그걸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SDS에는 환경 기반은 아니죠. 오픈 플로우가 나와서 SD에, 얘를 가져다 쓴 게 SDN이잖아요. 마치, 얘를 기반으로 얘가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정의가. 그죠? 다르죠. 이기종 간에 이런 내용이 있어야죠. SD의 오픈 플로우에 사실 정의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건 이기종 간에 그런 관리나 제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기종 간에 동일한 관리를 또는 사용을 위해서 이기종 간의 연계 아니면 이기종 간의 동일한 인터페이스 제공을 위해서 데이터랑 플로우 계층으로 가상화해서 나눠서 만들어진 기술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SDN 환경 기반은 조금 이해가 좀 잘못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만 있고 어디에도 이기종이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장치가 여러 개 있어야죠.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여러 장치들을 가상화를 통해서 그렇죠? 플로우들을 제어하고 그렇죠? 그런 환경들을 사용할 수 있게 이 장치에서도 저 장치에도 상관없이 나는 동일한 인터페이스 명령어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제어하고 사용할 거야. 이게 오픈 플로우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SD, WAN, NFV. 그래서 글씨가 많아요. 진짜 글씨가 너무 많아요. 글씨를 좀 많이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잘하셨고, 자, 기능 가상화에서 만호 어디 갔어요? 만호. 매니지먼트 앤 오케스트레이션의 약자인 만호 있어야죠. 만호. 단글로 끝내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도. 단글. 2교 시험은 단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노력 많이 하셨어요. QS 지표 관리 기술 4가지 볼게요. 좀만 빨리 해야겠다.
개념에서 이런 기술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음, 관리를 위해 네 가지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끝내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지 페이지 다 안 적어요. 왜냐면 여기 적을 거니까. 그리고 또 이게 분류도 해놓고 대지 페이지만 딱 딸랑 적어 놓으시면 도대체 이건 뭔가 이렇게 돼서 밑에 뭐라도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그렇죠? 지표는 개별 개별 개념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웬만하면 개별 개별 이런 거는 개별 개별 개념도 들어가게 그리려고 좀 노력해 주세요. 이건 진짜 모를 때 쓰시는 거예요. 아마 이거 너무 이건 아무 공간만 떼어졌어요.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페이지 페이지 왜곡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에도 똑같은 이런 거 밑에 특히나 같은 문제 안에서 같은 분류도 두 번 쓰기 없기에요. 한 가지 문제에 똑같은 분류도를 두 번씩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개념도를 그리었는데 개념도 그림이 똑같아? 이러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그렇죠? 이게 개념도 흐름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밑에 세 개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네모 세 개를 그렸으면 네모를 분절한 애들을 쓰세요. 달라야 돼요, 느낌이. 이해되시죠? 누구는 화살표 쓰고 누구는 이런 그림 도형으로 쓰고 모양이 좀 바뀌어야 돼요. 동일하지 않아야 돼요. 다른 문제에는 괜찮아. 근데 같은 문제에 이러면 너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문제여도 조금 변형 주는 게 좋아요. 최소한 이어지진 않게 하세요. 이번 문제 썼는데 그 다음 문제 똑같은 느낌의 개념도 그대로 쓰신다? 중간에 넘기고 하시면 모르겠는데 자꾸 뭐가 반복된다? 이거는 조금 지양해 주세요. 그래서 큐잉, 트래픽, 회피, 혼자 잘하셨어요. 시간 왜 또 없어요? 시간 적어주세요. 시간이 하나도 없네요. 네, 일단 물어본 건 다 쓰셨어요. 그냥 15점은 나와요, 이러면. 둘 다 15점, 15점 죄송해요. 두 번째 건 그 분류도가 너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글씨 양,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분류도는 해야 양해 주시고, 별, 개념, 수, 그 정도. 입니다. 그 다음에 QS 지표 네 가지 똑같은 거죠. 음. 일단 답이 어디 갔을까요? 답. 그렇죠? 지금 갑자기 문제가 갑자기 섞여버린 느낌. 어디까지가 문제지?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답 있어요, 답. 답 써주세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죠. 이렇게 쓰는 거 쓰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필요성 안 물어봤고요. 이 필요성을 여기다 글씨 쓰실 거면 개념도를 올려주세요. 그래서 왜 필요했고, 그래서 이런 기술들, 지표나 관리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QOE를 지향해. 이렇게 쓰면 좋죠. 그렇죠? 사용자의 경험, 서비스뿐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에 대한 퀄리티까지 높여주는 것도 지향해. 그래서 난 4달러에 그런 내용 쓰고 싶어. 이렇게 쓰셔도 좋죠. 이걸 텍스트로 쓰시는 거 좋지 않다. 그다음에 페이지 페이지. 내 내용 뭐죠? 다 있고 나 어디 갔나요? 나도 없고 내용도 너무 적어요. 그래서 지표 종류와 개념인데 지금 지표의 종류와 개념인데 그러면 종류를 쓰셨으면 종류 어디 갔어요? 지표의 종류라며요.
종류라는 걸 쓰셨으면 여기 지표 종류라고 쓰시던가. 그쵸? 목차 중요합니다. 참, 목차가 써놓고서 애매하죠? 그 다음에 네 가지 분류 및 설명? 뭐죠, 이게? 헤더? 음, 이게 왜 이렇게 쓰셨을까요? 상세 설명인 밑에다가 보증 기술은 상세 설명으로 쓰고 이게 왜 이렇게 됐죠? 다시 고민해 주세요.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구분 기술 설명하고 갑자기 개념도가 뜬금없이 나오더니 쪼개야죠. 이걸 굳이 이렇게 하셨다면 여기 개념도라고 쓰셔야 될 거고 기술을 여기 굳이 위에는 여기 분류됐다고 여기 3단 쪼개지 않아도 돼요. 위에 전체 설명으로 쪼개셔도 되고 근데 갑자기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 보증 기술은 또 따로 설명하고 왜 그렇죠? 왜 이렇죠? 그림을 좀 아, 중간에 꼭 다시 하셨어야죠. 처음부터. 다시 하셨어야죠. 그쵸? 네, 다시 하셨어야죠. 아닌 거 이거 그냥 올리시면 어떡해요? 지금 이게 실제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쵸? 에이, 난 한 번 다 했으니까 다시 안 해. 이렇게 가시는 거 없기. 이거 아니잖아요. 네. 아, 이렇게 쓰면 몇 점 맞는가 궁금하신 거예요? 4단락에는 개념 비교. 아, 너무 어렵잖아요. 시간, 이렇게 쓰시면 시간이, 그쵸? 이거 못해도 8분 걸렸겠는데? 그쵸? 안 돼요. 그쵸? 간단하게 개념으로 표현하시고 포인트만 주세요. 4단락에 왜 굳이 비교를, 그쵸? 시간 많이 걸리게. 비교를 하실 거였으면 여기 날리세요. 세 개만 비교하세요, 세 개만. 시간 없는데 텍스트로 잔뜩 쓰시면 안 돼요. 절대 시간 안에 못 써요. OS 7 레이어. 시간이 남으면 절대 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 썼어. 근데 시간이 남아. 그럼 이렇게 하셔야죠. 작정하고 난 너무 쓸 게 많아. 시간 내에 쓸 수 있다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앞에 1, 2, 3번 문제는 저렇게 쓰시면 안 돼요. 4번 문제는 간글로 미친 듯이 쓰시던가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 마지막에 시간이 남았어.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연습이 잘 돼서 필속도 좋고 키워드도 빨리빨리 박아서 시간이 남네? 그러면 4달러에 악착같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악착같이 점점 1점이라도 더 받을 거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하셔도 좋은데 시간이 오버되실 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세븐 레이어. 좋아요. 개념도 나쁘지 않고요. 정의 쓰셨고 근데 지금 물어봐야 되는데 또 답이 없어. 그렇죠? 세븐 레이의 설명을 물어봤고 설명 어디 있어요? 얘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가야. 자꾸 가만 쓰시고 나 없이. 가를 썼으면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를 쓰지 마시던가. 그렇죠? 가를 쓰면 무조건 나가 있어야 돼요. 지 혼자 노는 애는 없어요. 목차가 그런 게 어딨어요. 서브 목차 안 뺄 건데 가를 왜 만들어요? 그렇죠? 네. 목차를 뺄 거니까 했다고 하면 목차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물어본 거니까 한 바닥 쓰셔야 돼요. 최소한 기술 요소 뭐라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말 내가 이거랑 이거 쓰느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거 이 정도 수준을 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요소 특징 뭐라도 있어야 됩니다. 활용 뭐라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쓰고 끝내기 없기. 이건 그냥 개요예요. 이 정도 쓰셨으면. 물어본 걸 개요 수준으로만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계층별 서비스와 프로토콜, 실계층에 얘도 지금 자꾸 나는 버리시네. 그렇죠? 그리고 간글로 너무 많은 글 쓰지 마세요. 간글 왜 세 줄씩까요? 두 줄도 길어요. 저는 한 줄 넘어간 분 적이 거의 없는데. 웬만하면 한 줄. 어쩔 수 없으면 두 줄. 쓰겠죠? 근데 두 줄로 넘어갔다?
두 줄로 꽉 채우셔야 돼요. 이렇게 쓰는 거 없어요. 줄을 넘어갔으면 끝까지 차는 거 채워야 돼요. 무조건. 그때는 글을 늘리셔야 돼요. 띄어쓰기를 늘리든 뭘 하든 어쨌든 늘려서 채우세요. 글 쓰다 말기 없기. 그리고 설마 얘도 또 아니 지금 보시면 개념 그림 하나고 나머지는 다 글글글글글글글글이잖아요. 또 글글글. 이게 40분 쓰셨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 40분 쓸 것 같은 느낌인데 글씨도 많고. 네. 그림 있어야 됩니다. 네. 33분. 생각보다 선방하셨는데요. 이 정도 글씨 쓰시고. 글씨만 줄이세요. 글씨가 너무 많아요. 개념도 넣으시고. 음. 목차 다시 고민해 주세요. 목차. 하위 목차. 부탁드릴 거예요. 글씨 양 많이 줄여주세요. 네. PCP, 이거, 그렇죠. 네,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된다. 개념도로 넣으시고, 주요 기능 안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본 거 왜 자꾸 쓰실까? 물어본 것만 쓰세요, 물어본 것만. 동작 방식, 이게 뭐예요? 가 밑에 1, 2 누가 빼라고 했죠? 제가 빼라고, 웬만하면 빼지 마시라고 했고,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기술 요소 하나도 없죠? 개념도 그리고 끝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술 요소 하나도 없고, 글만 너무 많아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얘는 가나 1, 이렇게. 개념도랑 개념은 한 세트. 이거 왜 자꾸 혼잡 제어 회피기법이라고 되어 있죠?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혼잡 제어인데? 왜 갑자기 여기다 회피기법이라고 다들 쓰셨을까? 이거 왜 나온 단어예요?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어디 해설지에 이런 글씨가 있나요? 네, 이거 이상하거든요. 두 분 같이 공부하셨나? 이상한데? 그다음에 비교. 비교도 그래요. 페이지 양도 안 되고. 정의랑 개념도 한 세트예요. 정의랑 개념도 비교, 구성요소 상세 비교 있어야죠. 가 나로 나눠주시고 이거 늘려주시고 분량 적고 물어본 내용에 네, 이렇게 쓰시면 그냥 13점이에요. 절대 점수가 안 나와. 물어본 내용을 충실히 작성. 식스지 적용 기술 오랭 통신 식스 개요. 그래서 네 좋아요. 핵심 지표와 기술 네 좋으네요. 목표를 달성해서 달성을 했어. 그런데 그렇죠? 일단 6G에 정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다가 해서 정의라고 해주시고 개념이라고 하고 6G 개념을 요거를 개념처럼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핵심 지표 기반의 기술이라고 목표라고 쓰시는 것보다 그렇게 쓰시고 강글 써서 그래서 주요 6G 적용을 위한 주요 기술들이 많다. 아니 5G 기반으로 성숙된 발전됐다. 그래서 그런 적용 기술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적용 기술이 앞에 가야죠. 개념도 먼저 나오는 건 없고요. 기술 앞에 개념도 설명, 순서 바꿔주시고
이거 잘하셨어요. 제가 딱 원하는 그거 기술 요소 썼죠? 거기에 비전까지. 굿.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미 얘를 두 개로 쪼개서 하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양이 이미 여기서 한 바닥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 나로 나눠서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에 목차로 그냥 이름 빼갖고, 그렇죠? 요거 이름들을 목차로 빼갖고 그냥 쓰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얘는 없어도 됐었을 것 같아요. 얘는 차라리 그때 간글로 이런 거 있다 정도, 이런 지표를 활용해 정도 수준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올해의 핵심 기술은 이런 게 있어 정도로 하셨으면 나쁘지 않았다. 잘 쓰셨어요. 이렇게까지 쓰면 시간이 됐다면. 시간 넘어갔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방성이 필요해서 올해 좋아요. 그래서 RU, DU, CU 기반으로 해. 네, 좋고, 네, 괜찮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유닛과 구간으로 여기 나눈 그룹핑 같이 오면 참 좋겠는데 안 나눠져 있네요. 가능은 도입했고 그래서 가상화로 했어. 24분인데 오 시간 안에 썼으면 그냥 이렇게 가세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만 좀 바꿔주세요. 여기만 하시면 굿. 그럼 4달러까지 쓴 거잖아요. 4달러 마지막에 간글 거기까지 추가해 주시면 좋겠어요. 끝하고 두 줄. 2교시형은 끝하고 두 줄. 1교시형은 끝하고 한 줄이에요. 두 줄 띄워주세요. 두 줄. 물론 끝 포함해서 두 줄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기왕 쓴 거 한 줄 더 쓰세요. 굳이 왜 줄여 쓰시는 거죠? 스위치의 개념. 네, 좋아요. 일단 이거는 이 정도 쓰시면 16점, 17점 맞겠어요. 잘하셨어요. 기술 요소, 스위치의 개념. 물어본 게 개념이죠. 개념 여기 있네요. 좋아요. 개념도 및 정의인데 정의 어디 갔어요? 명확하게 정의라고 해주세요. 표 안에 다 넣으세요. 이 마찬가지 정의 및 개념도 정의랑 개념도를 순서대로 얘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거 공간 때문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건 이해하겠는데 여기도 정의든 개념이든 내용이 있어야 돼요. 물어본 거니까 특히나 개념 물어봤으니까 개념으로 해주세요. 정의보단 개념이 낫겠네요. 장비고 그래서 스위치 기술은 네, 굿 간글 있어야죠. 유형은 용도는 이렇게 했고 기술 요소는 그래서 간글 있어야죠. 잘하셨어요. 대충별로 이렇게 쓰고 있다. 표현도 잘하셨죠. 잘 표현했어요. 개별 개념도 없어도 잘 인지하잖아요. 그쵸? 스위치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비교는 정의랑 개념도 비교 없이, 정의 특징 목적을 이렇게 세트로 개념도 없이 상세 비교. 네,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잘했는데 간글이 없어서 아쉽어요. 아쉽죠. 음. 간글, 밑줄. 시간 남으면 밑줄 그으세요. 시간이 별경. 전락과 간글이 없어서 14점. 몇 점이죠? 45. 9. 네, 두 문제 합쳐서 어쨌든 합격권이네. 볼까요? 또 똑같은 거 같아요. 네, 그렇죠. XGS 기술 설명. 네, 좋아요. 헤더 넣어주시고 여기 이렇게 분절되지 않게 해주시고 가 나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중간에 헤더 넣고 이런 이상한 그림 되잖아요. 표 이런 그림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 보셨어요? 문서에 이런 거 있나요? 그건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여러분들이 보던 문서에 없는 포맷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포맷을 창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항상 보던 문서에 있는 포맷이 기본이에요. 그쵸? 온갖 문서들 매뉴얼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포맷이 기본이에요. 그죠? 자꾸 그래서 위에 해도 넣고 그러는 건데, 없는 걸 만들지 마세요. 내용은 잘 적으셨지만 애매하다. 그리고 3단표로 하셔야죠. 이게 설명으로 제가 글로 다 때우는 거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키워드와 그룹핑하고 설명으로 때우는 거 없기. 글씨는 줄이실수록 좋은 거예요. 이렇게 뭉개는 것도 없기.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다 이렇게. 아주 최소한의 기본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벌써 6주차 때, 6주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최소한 6주 동안에 요거는 지켜 주셔야 돼요. 글씨 양 줄이는 거, 한 줄에 한 줄씩 쓰는 거, 글씨 크기 유지하는 거, 최소한 이거는 베이스잖아요. 이 베이스가 무너진 다음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베이스는 지켜주세요. 3단표 하시는 거, 진짜 그거는 지켜주셔야죠. 이런 공백 만들기 없게, 이런 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쵸? 뭐라도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 공간이 이렇게 넓은데, 왜 굳이 여기다 작게 쓰실까? 그리고 넓게 넓게 퍼뜨리세요. 개념도 그림을 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한 군데 모아 그리세요? 글씨 쓸 거 많으시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면 퍼트리세요. 공간을 다 사용하셔야죠. 그렇죠? 전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셔야지 얘를 막 오밀조밀하게 네모가 요거밖에 없으니까 나의 도형자인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렇게 그리고 말 거야? 이건 진짜 이상한 거죠. 도형자는 활용의 목적이지 도형자에 있는 거 크기만큼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죠. 일단 안 읽어버리잖아요, 제가. 지금 그냥 넘기잖아요. 볼 게 없어요, 이렇게 쓰시면. 저 마찬가지예요. 지금 누구는 개념도 있고, 누구는 이만큼 분량 쓰고, 누구는 요만큼 분량 쓰고, 이거 안 되죠. 분량과 포맷은 항상 똑같아야 돼요. 아주 기본이에요.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내용을 채우시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템플릿을 창작하지 마세요. 나중에 가서 차별화를 위해서 하실 수 있지만, 지금 하실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제가 요거 계속 정의가 상단으로 그 개념도 이렇게 중간에 하지 마시고 여기다 그룹 앞에 표를 만드신 거니까 앞에 개념들라는 걸 명시해 주세요. 구성도라는 걸 명시해 주세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내려주시고 마찬가지 이거죠. 음, 네. 개념이 틀린 건 아니라 점수가 뭐확 까이진 않을 텐데 이렇게 되면 점수가 맨날 애매하실 거예요. 41이죠. 개념, 이, 개념도, 그리고 또는 정의, 개념도, 성격, 라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어디 갔어?